모태 부동산을 사실 분들이 이거 5가지 정도만 유의해서 보면은 내가 실패할 확률이 반 이상은 줄어들 거다. 우리가 이 영업신고증상에 숨어져 있는 함정을 하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영업신고증을 기준으로 이 행정처분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보통은 영업정지가 떨어집니다. 보통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매입도 했고 리모델링도 했는데 오픈을 딱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오지를 않네. 이런 물건이 진짜 희귀해요. 당신 아니면은 다른 사람 거래할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푸시하는 분들 있죠.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왜 갑자기 급하게 또 이렇게 부르셨어?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싸다고 이제 덜컥 사면 안 되잖아요. 숙박업 초보자가 모텔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평균 한 20통 하는 것 같거든요. 미팅 하루에 한 3, 4개씩, 또 많게는 한 5개, 6개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은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냐?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 스스로가 이 물건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서야 된다. 그 판단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PD님도 모태 부동산 매입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태 부동산을 사실 분들이 이거 5가지 정도만 유의해서 보면은 내가 실패할 확률이 반 이상은 줄어들 거다 하는 항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영업신고증이 유무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업신고증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영업신고증 사실 발급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숙박업에 있어서 영업신고증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신고증은 보통은 신규로 발급을 받는 것보다는 승계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모텔을 새로 허가를 낸다 라고 했을 때 시나 인근의 이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여관들의 영업신고증을 보통은 승계하는 개념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한 이슈가 있죠. 다가구나 근생 건물을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숙박시설로 변형을 해가지고 영업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용도 변경해서 호스텔 영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 동네에 영업신고증이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매입을 하거나 또는 공사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겠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무턱대고 이제 건물을 사시거나 또는 누가 이거 된다 라는 멘트 정도만 듣고 물건을 매수하시면은 큰 낭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은 보통 허가증 개념입니다. 이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업신고증이 주인이 바뀌더라도 영업신고증 상의 명의만 계속해서 변경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보통 한 20년, 30년 전에 이 영업신고증이 처음 나왔겠죠. 그때와 지금의 이 허가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준 자체가 조금 완화되어 있었지만 지금 영업신고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신고증이 없는 건물은 사실 거진 없겠지만 우리가 이 영업신고증상에 숨어져 있는 함정을 하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영업신고증을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혼숙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이 행정처분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보통은 영업정지가 떨어집니다. 보통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 정도는 부과를 받기 때문에 쉽게 보실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행정처분은 여러분 1년을 보통 따라가요. A라는 부동산에 모텔을 매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위생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해당 건물의 영업신고증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영업신상의 행정처분이 2회, 3회 정도가 누락이 되면은 이 영업장이 폐쇄 조치가 돼요. 조금 호스텔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자면은 여러분 호스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뭐예요? 호스텔은 관광 숙박시설의 일종이죠. 관광 사업자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도 영업신고증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호스텔을 허가를 낼 때 우리가 기초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범위들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보호구역이죠. 여러분들 혹시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호스텔로 염두를 해는 이 근생 건물이나 이 다가구 빌딩이 상대 보호구역이나 절대 보호구역에 들어가지 있지 않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상 이 지역에 숙박업이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는 보통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사한테 일정 비용을 주더라도 이 인허가 여부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최소 뭐 10억부터 많게는 뭐 몇십억까지도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허가가 안 나온다. 큰 낭패가 되겠죠.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물건이 진짜 희귀해요. 당신 아니면은 다른 사람 거래할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푸시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려고 이런 말로 현혹을 시키긴 하시는데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매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부동산을 찾기 전에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 상권이죠. 입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한테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경매로 어떤 물건을 하나 낙찰을 받았대요.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숙박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사실 뭐 상권 분석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 이제 해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심플하게 이런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동산이 금융기관에서 바라봤을 때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두 번째로 내가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이 동네에 어떤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도 외곽이에요. 고속도로 외곽에 사람들이 잘 걸어 다니지도 않는 그런 동네에 모텔 물건을 거의 뭐 10억도 안 되는 금액에 싸게 받아왔는데, 보통 이 경매라는 것들, 이런 부동산들이 낙찰을 받게 되면은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금액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예전에는 굉장히 영업이 잘 됐어요. 지금은 과연 잘 될까요?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담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대출 금액보다 못 받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허다합니다. 다행히 어떻게 해서 이걸 메꿨어요. 매입도 했고 리모델링도 했는데 오픈을 딱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오지를 않네. 우리는 보통 이제 싸게 사게 되면 뭐예요? 약간의 개보수를 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받을까, 또는 뭐 비즈니스 출장객 받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손님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획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건축물의 하드웨어상 얼마나 운영적인 효율을 낼 수 있냐 고려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입가입니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거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후된 거를 보통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숙박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객실수입니다.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테이블 개수에 따라 가지고 여러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대비했을 때 테이블 수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높은 임대료인데 테이블 개수가 작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제는 이제 숙박의 매출이라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의 단가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실도 2만원, 숙박 단가 어때요? 지금도 35,000원 받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건 바로 객실수기 때문에 숙박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0개에서 40개 중반 정도의 객실수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는 주차장이죠. 예전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건축물 내에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딸려 있다. 이러면 이거 너무 베스트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가 금액이나 거래 유무 자체도 많이 바뀌긴 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객실수가 많은 거를 고를 것 같습니다.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객실수가 최대한 많은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때 반드시 이것만 체크하고 가셔라 라는 거는 건축물의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우리 얼마예요? 뭐 작게는 억 단위에서 많게는 몇십억 단위로 가다 보니까 반드시 그 해당 물건을 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박으로 운영을 할 거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도 충분히 둘러보셔야겠죠. 근데 본질은 말이죠, 여러분들. 건축물에 있어요, 건축물에. 건축물을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죠. 리모델링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의 연안에 따른 감가상각이죠. 보통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크랙이 생기고 보일러, 뭐 펌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낡고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건축물에 크랙이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누수가 될 수도 있겠죠. 누수는 여러분들 쉽사리 잡히지도 않고요.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터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누수를 잡는데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진짜 최악은 그 물이 밑에 층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전제품이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침대에 떨어졌어. 말려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누수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 보수하는 데만 한 100에서 200만 원, 가구랑 가정 교체하는데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체크를 미리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항상 업체를 데려가가지고 비트시 같은데 확인하셔가지고 누수 흔적들, 그리고 웬만하면은 특히 보일러 엑셀관들 있죠, 반드시 교체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손 안 대고 그냥 리모델링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있죠, 100% 문제 생겨서 지금 엄청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다 적다는 동네에서 사실 또 소문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수리업체들 섭외해가지고 그런 의견도 한번 물어보면은 또 이런 정보를 얻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상태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게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혹시 있는지에 대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객실 같죠. 실제로 대장을 떼보면은 객실이 아니에요. 주택인데 객실처럼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근생인데 객실처럼 운영한다거나, 그리고 유락시설인데 객실처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위반 건축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옥상에 이제 직원들 숙소로 해가지고 이제 가설 건축물 같은 걸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건축물 대장상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건축물 사실 때는 이런 것도 꼭 한번 유의 깊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내가 이 정도 금액에 매입했을 때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땅 가치가 높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감정가액보다 그래도 저렴한 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매수를 고려해봐도 됩니다. 두 번째로, 객실수가 많으면 제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매출에 대한 상방이 많이 열려있다고 했잖아요. 객실수가 많고 동네의 객단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해당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경쟁업체처럼 리모델링 했을 때, 또는 경쟁업체보다 더 좋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또는 조사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모텔은 또 굉장히 많은 지출이 나가요. 예전 영상에 보면은 지출 항목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요, 매출이 이만큼 나왔을 때 우리가 지출을 보통 이렇게 소거를 하게 되면은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이 남길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지출에 대한 디테일한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도 빠져있을 거고요, 4대 보험료 별도로 내는 거 빠져있을 거고요, 화재 보험료, 기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렌탈비 이런 것들은 그냥 몰래 빼고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텔은 어떻게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고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적정한 금액의 부동산을 매입하셔가지고요, 적정하게 시설비 투자를 하고 운영 효율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형태의 투자가 제일 예쁩니다. 건물 사신다고 하면은 필수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 한 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보실 수 없겠죠. 그리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상권도 두세 번 둘러보시고요, 투석도 해보세요. 그런 비용 절대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부동산을 사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3번, 많게는 5번, 진짜 더 많게는 10번도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정말 확신을 가질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기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요, 부동산을 받아보실 때 또는 부동산에 임장 가실 때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실 흡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막힌다 라고 하시면은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만약에 내 개발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설문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친절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